10월에 예정된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지지율이 초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곡성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혁신당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휴가 닷새간 이어지면서 귀성객들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광주 지역 현직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청 사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행사가 고흥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6일까지 고흥의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KBC가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는 영광과 곡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영광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요. 혁신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오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정경원 기자입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자는 36.3%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0.1%로 두 정당 후보 간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6.2%포인트였습니다. 진보당 후보 19.8%, 무소속 후보가 8.4%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를 꼽은 응답자가 39.9%로 혁신당 후보의 당선을 예상한 응답자보다 오차 범위 아닌 7.9%포인트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오차 범위 안에서 초박빙 접전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36.7%, 혁신당이 35.9%로 두 정당 간 격차는 불과 0.8%포인트였습니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두 정당의 영광 지역 비례대표 득표율이 0.6%포인트 차였던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양상입니다. 하지만 지지자들의 구성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이후 지지정당이 바뀌었다는 응답자가 44.7%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지지정당이 바뀐 이유로는 후보자 공천 과정에 실망해서 지지하던 정당의 도덕성 문제 때문에를 꼽은 응답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혁신당 지지층에서 이 같은 이유를 꼽은 응답자들이 20%대를 기록했는데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실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9.7%가 투표할 생각이라고 답해 재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조사는 KBC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1일과 12일 영광군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다음으로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조국혁신당을 큰 차이로 따돌리며 1위를 지켰는데요. 자세한 소식 고우리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16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60.3%로 가장 많았고 조국혁신당 후보 21%, 무소속 후보 13.6%, 국민의힘 후보 3.3%, 없음 모름 1.9% 순이었습니다. 지지 후보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에 가장 중점을 두겠냐는 질문에는 정책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도덕성, 인물, 소속 정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59.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 24.1%, 국민의힘 5.7%, 진보당과 새미래민주당 각각 1.3%, 개혁신당 1.1%였습니다. 지난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 당시 곡성 지역의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득표율과 비교하면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총선 이후 지지정당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62.2%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지만 32.5%는 지지정당이 바뀌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바뀐 이유로는 특정 정치인에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특정 정치인 지지하던 정당의 도덕성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C 광주방송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곡성거주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10월 16일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박웅두 조국혁신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오늘 곡성군 곡성읍 선거캠프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책임있고 깨끗하게 곡성의 발전과 정치 혁신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국 대표와 신장식 의원 등 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박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순천 도심을 통과하는 경전선이 순천시가 제안한 우회선이 아닌 지하화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순천시가 제안한 성산역 우회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고 도심 구간 지하화가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철저한 검토 없이 추진된 순천시의 우회 노선안은 경전선 건설만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회 노선 검토에 1년 6개월이 허비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1년 6개월 이상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순천시는 우회 노선안과 도심 구간 지하화 모두 순천시에서 제안했던 방안이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적인 변화 없이 기본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휴가 닷새간 이어지면서 귀성객들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경현 기자. 네, 지금은 귀성객들이 좀 보이지 않지만 아까까지 계속 제가 버스가 나와 많이 있는 왔죠. 터미널에는 귀성객들이 타고 있는 버스가 1, 2분 간격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시작 전이지만 하루 먼저 고향을 찾은 시민들로 이곳 터미널은 북적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 터미널 도착하는 곳에선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있는 귀성객들이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광주로 향하는 고속버스는 대부분 매진됐고 일부 좌석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터미널 측은 평소 광주행 버스 377대를 운영하지만 오늘은 임시 운행편 57대를 추가로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송정역에도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호남선 하행선 예매율은 92.6%, 전라선 하행선은 94.1%입니다. 광주 송정역은 연휴 기간 열차 수를 평소보다 6% 늘려 하루 평균 97회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서 지역으로 가는 여객선 터미널 역시 온종일 붐볐고 고속도로는 오후까지 극심한 정체가 지속되다가 지금은 다소 풀린 상태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연휴 둘째 날인 모레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금소 기준 예상 소요 시간은 서울에서 광주까지 6시간 10분, 목포까지 7시간 10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하루 평균 교통량은 40만 8천 대로 지난해보다 2.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정보를 잘 확인하셔서 안전한 귀성길 되시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서 KBC 조경원입니다. 서남의 백길귀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연휴 첫날인 내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15만 1천여 명이 귀성 배편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여객선 2척을 증편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258회 늘려 운항합니다. 해수청은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 3만 3천여 명이 몰려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 대책반을 가동합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화순 전남대병원 암센터를 방문해 추석 연휴 비상진료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김영록 전남지사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전남지사가 결정에 가져오면 정부는 얼마든지 지원하겠다면서 의료개혁을 통해 국방과 치안 정도 수준까지 20조 원이 넘는 국가 재정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현직 변호사가
검찰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인데 강도 높은 수사로 이 변호사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광주지검이 A 변호사의 광주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해당 변호사는 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 사건에 연루된 사람 등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한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수사기관 청탁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지 실제 수사에 영향력을 끼치려 했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변호사는 금품 수수 의혹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광주 변호사회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의 함흥차사 발언에 대해 전남도가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남도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광주시장은 2차례에 걸쳐 함흥차사 발언을 서슴없이 하면서 전남도지사뿐만 아니라 전남도 공직자와 도민 전체를 비하했다면서 광주시는 전남도민에게 즉시 공개 사과하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그동안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공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청 사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행사가 고흥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내 유명 예술작가 등이 참여해 관심을 모으는 이번 행사는 다음 달 6일까지 고흥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을 밤하늘에 떠오른 도공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자 분청사기의 모습이 갖춰집니다. 길이 100m, 높이 17m의 분청문화박물관 외벽은 하나의 거대한 스크린이 되어 조선 초 도공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대로 투영합니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고흥 분청사기 요지가 개막식을 갖고 24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작가님들의 그 독창적인 창작, 그다음에 상상력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흥이 주는 추석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좀 오셔서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청자, 조선백자와 함께 국내 3대 도자인 분청사기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행사로 고흥 분청문화박물관과 분청사족공원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애플 글로벌이 처음으로 선택한 국내 시각예술가 빠키, 2024 동계 청소년올림픽 개막식을 연출한 윤재호 작가 등 국내 유명 예술가들이 총출동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분청사기 본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역 도예 작가와 분청사기 재현과 발전을 위한 협업도 진행 중입니다. 원형을 복원하고 그걸 구현하는 기술로 현대적인 그 도자 흐름이랑 접목을 시켜서 소통할 수 있는 것까지를 전부 아우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복원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청사기가 가진 소탈한 매력과 화려한 현대미술이 빚어내는 조합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고흥 분청사기 요지는 다음 달 6일까지 매일 밤 7시부터 10시까지 무료로 펼쳐집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목포대학교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 용역사의 불공정한 절차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목포대는 용역사인 에이티커니 코리아가 지난 10일 대학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순천대는 공개로, 목포대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차별적인 방식을 택해 서부권의 의견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불공정한 진행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투명한 공모 절차가 진행되도록 용역사에 대한 전남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후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에 여력이 없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대학생이 8일 만에 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아침 7시 30분쯤 조선대 교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대학생 A씨가 어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는 A씨를 100m 떨어진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옮기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500여 미터 떨어진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교육부의 2025학년도 교사정원 감축 방침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교육부의 교원 수급 기준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농어촌 교육 여건을 반영한 교원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부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전남의 교사 정원을 초등 145명, 중등 179명을 각각 줄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감축된 초등 29명, 중등 87명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에 5천억 원이 시중에 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지역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 발행액은 모두 5,180억 원으로 지난해 4,727억 원보다 9.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권종별로는 5만 원권은 지난해보다 635억 원 증가했지만 만 원권은 185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